제가 지난주에 한번 방송을 해보고 이 문구가 딱 생각났어요. 단단한 알밤처럼 꽉 찬 정보로 승부하는 박창현 아나운서. 생활경제 코너 3입니다.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고 밀도가 있는 소식을 찾아오려고 애쓰는 게 2주 만에 제가 딱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단단한 알밤 같은 정보. 참 야무져 보이지 않습니까? 외관부터. 그래서 그런 소개 멘트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이선영 아나운서는 뭐 프리데스크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라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단단한 알밤 같은 박창현 아나운서라고. 네. 그 꽉 찬 정보로 승부하는 박창현 아나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키워드 네. 3가지 역시 골라왔는데요. 네. 먼저 한 달에 40만 원, 네. 그리고 신경정신과 29% 상승, 네. 그리고 축제 티켓 25만 원. 이렇게 3가지입니다. 네. 일단 근데 지난주에 하고 어땠어요?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하고 주변에 이제 봐주셨던 분들이 네. 너랑 잘 어울린다. 평소에 너가 하는 얘기와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약간 이런 실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들 네. 툭툭 던지면서 얘기해 주는데 이 코너랑 딱 맞다. 이래서 잘 만났다. 덕업일치를 이뤘다. 그렇죠. 네. 합이 좋다. 네. 기대가 더 네. 커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도 모르겠네 하셨어요. 김선호님. 키워드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셨는데 네, 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 한 달에 40만 원. 네. 이게 누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혹시 선배님은 모바일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게임을 전혀 안 합니다. 게임이라고는 전혀 안 아주 하시는군요. 어릴 때는 테트리스 이런 거밖에 아이젠버그라고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실제 통계하고도 좀 비슷한데 네. 왜 전혀 안 그러냐면 합니다. 이건 좀 뒤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거는 일단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이 올해 1분기 얼마나 썼는지 네. 총 지출이 규모가 공개가 됐어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3개월 동안 약 2조 원 규모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굉장하군요. 엄청나죠.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거고요. 직전 분기 대비 역시도 18%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대표 이제 3가지 매출 상위 프로그램이 아니라 게임을 네. 소개를 해드리면 뭐 리니지 M이라든지 네. 오딘, 뭐 리니지 W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뒤로도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순위상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 상위 순위 게임들 모두 30, 40대 남성 이용자의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한 10명 중에 7명 정도, 한 70%에 육박을 하고요. 그렇군요. 이들이 쓰는 금액을 한번 평균 금액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대략 30만 원 선이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매출이 많은 리니지 M의 경우에는 네. 월 평균 지출액이 1인당 42만 3,936원. 거의 43만 원이죠. 굉장히 네, 많군요. 이뿐만 아니고 신작 게임도 이제 최근에 나오면서 그 게임도 모바일 시장 매출 상승에 기여를 하다 보니까 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이 모바일 게임 앱 시장이 갈수록 더 규모가 커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게임은 아이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3, 40대 남성이 70%라면 네. 그럼 박창현 아나운서도 게임을 좀 합니까? 저는 안 한 지는 한 1년 정도 된 것 같고 네. 과거에는 좀 했었어요. 확실히 저도 여기서 나왔던 모바일 게임을 해본 적이 있기 네. 때문에 오늘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하면서 훨씬 더 잘 알죠. 공감이 많이 네, 되는군요. 공감도 많이 되고요. 근데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이 게임의 세계를. 네네. 근데 게임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박창현 아나운서도 그렇게 돈을 좀 들였어요? 저도 돈을 어느 정도 들였는데 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시는 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네. 그분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매출 1위라고 했던 아까 그 리니지 M을 기준으로 제가 네.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로 리니지 M이 만들었던 그 과금 구축 모델을 대부분의 후발주자들이 다 그대로 따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바일 게임의 주요 매출을 삼는 게임이 국내에서는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일단 게임 내 경쟁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경쟁을 하는데 2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시간을 들여야 되는 레벨이라는 게 있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더 강력한 아이템을 가지고 무기 같은 네, 거군요. 무기라든지 마법, 스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확률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 2가지를 다 남들보다 쉽고 빠르게 하게 할 수 있는 게 과금이라는 거죠. 그러면 레벨도 돈을 내면 올려줘요? 더 쉽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남들은 다 막 열심히 이렇게 흔히 게임 전문 용어로 노가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사냥을 하면서 막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아이템 따닥 클릭하면은 딱 레벨이 올라가는 올라가요? 막 그런 것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죠.
근데 또 이게 왜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이거에 강함에 집착을 하느냐? 네. 자유도가 그만큼 높아져요. 자유도라는 네. 게 뭐예요?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누군가를 막 때리면은 법에 저촉이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제지를 받게 되죠. 게임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내가 강해. 그러면은 맘대로 타 할수 플레이어들을 뭐 살해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굉장한 제약을 가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강함이 제일의 척도가 되는 그런 게 바로 모바일 게임 시장입니다. 근데 그 강해지는 것도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죠. 가능하고 네. 그렇게 그런 아이템을 강해지는 아이템을 구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혹은 확률적으로 매우 운이 좋거나. 근데 이 운이라는 것도 한두 번 좋을 수는 있지만 네. 여러 번 겹칠 수는 없잖아요. 결국 돈을 쓰게 만드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아. 이렇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다들 희소성이 높은 아이템을 네. 갖고 싶어 하는데 이게 이제 게임사에서 이제 머리를 쓴 거는 그러면은 이걸 확률형 아이템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뽑기라는 거죠, 거의. 그래서 돈을 내고 뽑았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완전 꽝인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게 하다 보면은 어머. 과금이 처음에 제일 싼 게 막 몇천 원 단위로 시작해서 네. 나중에는 기본 한 번 아이템 하나 사려면은 33,000원, 55,000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쓰게 되니까 한 달에 40만 원 쓰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그 아이템을 뽑기를 할 때 네. 확률형 과금을 하는 그 뽑기를 할 때 네. 뽑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1,000원 내면 한번 뽑아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식이죠. 근데 그 단위가 1,000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사진을 네. 실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보시면은 이제 이게 5월 10일 기준 네. 확률형 유료 상품 구성 안내라고 해가지고 예. 여기에서 나와 있는 확률이 공개가 돼 있어요. 이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제 네. 실제로 이거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보시면 저 보라색 부분이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확률형 아이템. 나머지 뭐 초록색, 파란색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많아. 저 보라색이 굉장히 좋은 건데 저기 확률 자세히 보시면은 네. 보세요. 1%도 아니에요. 0.1도 아니고 0.0004%예요. 저 보라색 아이템을 뽑을 네. 확률이 네. 그러니까 이 보라색 아이템만 다 합쳐봐야 0.00 몇 %가 되는 거죠. 저 보라색 개수를 다 합가 네. 나올 확률이 네. 그러니까 보라색 중에 하나가 나올 확률이 네, 그렇다. 이거 하나를 뽑는다고 게임 내에서 굉장히 강해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것들이 이 보라색 확률에 있는 아이템들이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같이 모아야 돼요. 모아야 뭉쳐야 돼요. 돼요. 그래야 비로소 좀 강하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니까 이제 노란색 빛나는 아이템이 또 다른 등급의 아이템이 등장하고 그 위에 등급이 또 등장하고 끊임없이 과금 경쟁이 유도가 되는 구조인 거죠. 지금 럼블님이 이러셨어요. 게임은 도박이 아니지만 리니지는 도박이 맞다 이러시네요. 예, 뭐 이분은 이제 리니지를 해보신 네. 분일 텐데 아무래도 뭐 이제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최초에 나왔을 때는 제가 학생 때 어렸을 때 나왔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추억이 깃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경제력을 갖춘 30, 40대가 된 거죠. 그분들이 이제 경제력이 있으니까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막 시간을 쏟을 건 없고 이제 경제력이 되니까 돈을 한번 써보자. 네. 이거와 정확하게 맞물려 떨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비단 리니지뿐만 아니라 이 비슷한 과금 방식을 차용하는 그런 수많은 게임들이 네. 비슷한 현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전에는 이 확률도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모 게임에서는 확률 조작을 하다가 이제 유저들과의 다툼이 있었던 그런 케이스도 네. 있었고 그래서 이게 올해 초에 2월 28일에 겨우 이제 국회를 통과했던 게 이 확률을 게임사에서는 공개를 해야 한다. 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네. 됐죠. 뭐 어찌됐든 이 긴 이야기가 앞으로 더 있는데 뭐 길어지니까 이 게임 내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매달 한 40만 원 정도 이거는 거의 우리가 자동차 할부금 정도 되지 그러네요.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유지를 해야 그나마 평균에 유지를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는 거죠. 저 보라색 아이템을 그걸 뽑는다고 보라색을 뽑는 게 아니라 일정 돈을 내고 뽑았는데 노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연두색이 그럼요. 나올 수도 있고 그럼요.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참나.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신경정신과 29% 증가. 이게 언제와 비교한 건가요? 이게 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 이게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00개 업종의 최근 5년간의 변화 행태를 보여준 건데 요 이제 결과에 따라서 5년 전에 비교해서 신경정신과가 이만큼 증가했다라는 거죠.
5년 전에 비해서 29%가 늘어난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네. 이게 국세청에서 내놓은 자료죠?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이 통계를 두고서 언론사마다 뭐 각각 다른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했어요. 워낙 이제 자료가 많으니까. 네. 근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이 신경정신과였어요. 이게 2018년 말에 1,630개가 전국에 이제 신경정신과로 등록한 네. 병원이 있었는데 2022년 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2,102개로 무려 29%나 증가를 했던 거죠. 퍼센트로 보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분석을 한번 풀이를 해보자면은 코로나19 때 이제 우울감이 많이 좀 네, 증가를 맞아요. 했었고 정신과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인식이 그래도 예전에는 정신과하면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맞아요. 강했다면 최근에는 좀 많이 좀 유연해졌죠.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정신과를 찾는 이들도 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신경정신과도 늘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풀이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했던 그게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기억을 하면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창현아, 너 때는 그래도 아무리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이 즐겁지 않았어. 그래서 그럼요. 즐거웠다고. 뭐 반에서 뭐 중간을 하든 뒤에 있든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반에서 3분의 1이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선생님이 있는 곳이 비교적 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놀랐어요 저도. 그랬더니 경쟁 사회에 내몰리고 뭔가 그거를 케어해주는 사람들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아이들이 홀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스트레스에 굉장히 약하고 그걸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과 약을 먹는다거나 그런 네. 거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은 정신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3년 전에 굉장히 큰 수술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수술을 하기 직전에 이제 막 온갖 불안감이 막 밀려오면서 네. 공황 발작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3년째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약을 먹으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뀐 게 정신과 진료를 안 받아보신 분들은 네. 흔히 뭐 내가 이렇게 막 공황장애가 온다, 막 뭐가 무섭다, 불안하다, 막 이러면 우울하다 그러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세상을 밝게 보면 다 되지. 무슨 뭐 우울하긴 뭘 우울해, 뭘 불안해,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음을 편히 가져. 그게 안 되거든요, 사실. 왜냐면 어딘가에 이 신경회로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약을 먹어서 그 망가진 신경회로를 제자리로 돌려놔야지 이거를 뭐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를 받아본 분들은 이것도 몸 아픈 거랑 똑같은 거구나라고 느끼고 주변에 진료를 받으면 훨씬 좋다라고 더 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람들이 좀 터부시했던 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맞아요. 저도 참 새삼 이제 30대 후반 되면서 이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들은 쉽게 이해가 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여기도 미래는 아름답다님도 네. 확실히 좋아집니다. 맞는 말씀 이러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좋아져요. 그래서 그 발작의 빈도가 뭐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왔던 게 점점 이렇게 띄엄띄엄으로 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좀 우울하시거나 많이 불안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정신과 진료를 좀 받아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네. 그러면 신경정신과가 늘어난 거 말고도 또 다른 뭐 주목할 만한 통계는 없었습니까? 사실 이 자료가 지난 5년간 우리 주변 세상은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저는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좀 많아진 곳부터 살펴보면은 2021년부터 통신 판매업이 1위로 올라섰습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들 쓰고 있죠. 쿠팡이라든지 뭐 네이버 쇼핑 이런 것들을 필두로 이커머스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2017년 말 21만여 개에서 작년 말에는 54만여 개로 1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 이제 클릭 한 번으로 혹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집에서 물건을 사는 비대면 경제가 화랑을 띠고 있다는 그게 걸 코로나 영향도 굉장히 컸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업종이 늘었는지 한번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보시면 100대 생활업종 중 증가율 상위 5개 업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통신 판매업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또 이제 주목해서 봤던 게 커피 음료점이에요. 3위죠. 이 커피 음료점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특히나 이 5명 이 커피 음료점을 운영을 하는 5명 중 2명 정도가 20, 30대 사장인 거예요. 이게 그것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거네요. 그러니까 취업이 힘드니까 작게라도 저런 가판 같은 커피 음료점 같은 걸 하는 거라고 또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게 거기에 더해서 뭐 이제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뭐 젊은이들부터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커피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카페가 비단 이제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뭐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문화가 있고 거기에다 이제 좀 아무래도 커피숍을 오픈한다는 게 그 진입 장벽이라는 게 크게 높게 다가서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만 하더라도 굉장히 하루 종일 뭐 치킨을 튀겨야 된다든지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커피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커피가 평균 산업 존속 연수가 3년 1개월로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아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변에 커피 가게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게 굉장히 동네에서도 자주 보이는 만큼 그게 아마 조사가 된 거와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킴님이 개하는 설마 게스트하우스인 건가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여기 게스트하우스라고 6글자를 쓸 저 공간이 안 돼서 개하라고 썼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저렇게 늘어난 업종이 있다면 감소한 업종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엔 감소율 상위 5개의 업종입니다. 뭐 위에 2개 정도는 뭐 코로나 때문에일 거라고 아마 추측이 되실 것 같고 제가 좀 주목해서 봤던 거는 마이너스 21.1%가 됐던 예식장입니다. 이게 그만큼 곳 중 한 곳이 없어졌군요.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 하니까 예식장이 줄어든다는 건데 뭐 과거처럼 이제 결혼이 꼭 해야 되는 필수다 뭐 이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혹은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진입 장벽이라는 게 너무 높잖아요. 뭐 집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아이들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려면은 연봉도 고려를 해야 되고 결혼식도 너무 들어가는 게 많고 막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5위를 기록한 게 마이너스 18.9%로 PC방인데 사실 PC방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 시절이라든지 뭐 군인 외박 시절 단순히 가서 게임을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추억의 장소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차츰차츰 추억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PC방도 없어지는군요. 그러면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학교 축제 25만 원. 이건 뭡니까? 정상표 값이 25만 원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요. 이게 안표 값으로 나온 금액 중 25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 게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 17,000원짜리 티켓인데 이게 25만 원까지 팔린다.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달 말 축제를 앞두고 있는 연세대학교 이야기를 들고 와봤어요. 이게 코로나 여파로 그간 이제 학교 축제라든지 뭐 응원전 이런 것들이 비대면으로 되다가 작년 9월에 이제 처음으로 대면으로 야외에서 했어요. 그때 마스크 쓴 채 했었죠. 그렇죠. 그때는 야외 마스크 해제되기 전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했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마스크까지 다 벗고서 야외에서 온전한 그런 축제가 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간 쌓였던 수요들이 폭발하겠네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상가는 17,000원이었는데 이 표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표를 구하다 보니까 안표가 거래가 되기도 하고 이게 또 기승을 부리게 되는 거죠. 자,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연세대학교 커뮤니티에 안표 거래가 올라오는 그런 겁니다. 정상가의 10배를 훌쩍 넘어가죠. 이렇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좀 돈만 받고 사라지는 그런 사기꾼도 등장했다고 진짜요? 하고요. 참나, 아이고. 참 이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그렇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 내 학교라는 자부심도 갖게 되고 잊지 못할 추억이잖아요. 이때만 즐길 수 있는. 근데 이게 좀 약간 돈으로 자본주의로 좀 변질되고 있지 않나. 그게 너무 들었습니다. 아이돌이나 대형 스타들이 그 대학 축제에 오니까 스타들을 보려고 또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대학들만의 축제, 대학하면 떠오르는 그 약간 좀 풋풋한 축제 이런 거에서 좀 많이 취지가 변질된 것도 저런 현상을 낳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학생들끼리 그냥 즐기는 축제여도 괜찮을 텐데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이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다녔던 10여 년 전부터도 이미 티켓은 좀 부족했어요. 거기 공간이 좀 한정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늘 안표 거래는 있었는데 그래도 이만큼 심하진 않았어요. 뭐 해봐야 한 5만 원 이 정도 선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작년부터 좀 심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사실 포스트 코로나고 이런 수요가 몰릴 거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주최하는 응원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사실은 좀 머리를 좀 맞대고 이런 이슈가 예정이 있으니 좀 보완책을 우리가 마련해보자. 네. 이런 걸 좀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 이미 또 작년 9월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미 그때도 한 25만 원, 30만 원까지 팔렸던 상황이라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대학이라는 곳인데 서로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네. 뭐 저만 해도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적어도 그래도 대학교 때 축제를 한 번, 재학 기간에 한 번은 즐길 수 있도록 좀 학년별로, 학번별로 티오로 좀 나눠두고 뭐 한 번 당첨이 실패하면은 그 다음에 좀 더 혜택을 준다,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긴 했는데 네.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제 재학생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좀 인터뷰를 제가 해봤는데 나름 표 분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는 있대요. 그래서 단체 티켓팅이 더 많은데 과로 분배된 거는 과에서 이제 학생회비를 납부하면 우선권을 준대요. 그래서 학생회비를 어쩔 수 없이 좀 납부를 했다. 이것도 좀 학생회비를 납부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 네. 또 그 낚시로 또 이 아카라카 티켓을 또 네. 이렇게 파는군요. 맞아요. 지금 춘희님이 아카라카가 뭐예요라고 물어봤는데 연세대학교 아카라카가 연세대학교 응원 응원 축제 이름입니다. 네. 이때 네. 이제 응원단 이름이죠. 아주 유명한 그런 라인업이 화려한 그런 가수들도 그렇죠. 오고 그래서 인기가 좀 많아요. 올해는 누가 네. 온대요? 올해는 뭐 라인업이 지금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네. 올해도 막 지금 대단한 대단한. 가수들이 한류 스타들이 올 것 같다, 뭐 아이돌이 네. 올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을 경험하려면 외부 축제나 뭐 콘서트 가려면은 적어도 10만 원 난리 이상이잖아요. 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비용을 감안하면 그래 학교에 내 그 추억도 공유하고 그리고 이 축제도 보는 거라고 치면 그래 20만 원도 한번 써보자라는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비단 연세대학교만의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포스트 코로나는 다 비슷한 상황인 그렇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학교들이 이제 늘 이제 이거는 주최하는 학생들에게 그냥 이름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좀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같이 돕고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 볼 수 있다면 축제니까 축제로 만들어야죠. 네. 그거의 그 악덕 상흔, 네. 사기 네. 이런 게 웬 말입니까 대학 축제? 이때부터 좀 학생들이 이런 거를 안 좋은 거를 경험하지 않도록 네. 좀 선배들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박앤 종만님이 REF가 온다고요? REF가 연대축제 온다고요? 저희가 모르는 다른 REF가 있을까요? REF인가요? REF가 오는데 안표 25만 원 좀 REF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뭐 들리는 바로는 뭐 또 블랙핑크가 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 투투가 온다. 뭐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네. 이분은 리비에이블 투님 연세대의 지영훈 기자 오면 안표가 250만 원 꼴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노래라도 하나 할까요? 모든 관객을 쫓아내 보겠습니다. 참나, 아이고. 언제적 REF야 다 나오셨습니다. 네, 이거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게 재밌네요. 그럼요. REF 핑클이 온다고 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자. 이번 주에도 한 줄도 흘려드릴 것 없는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제가 막 칭찬을 했잖아요. 처음에 네. 시작할 때. 네, 그때 네. 어떤 분이었더라. 지장군을 감동시키다니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낸 분이시군요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제가 엄격하고 까다롭고 못돼 보입니까? 제가 뭐 이 응원에 힘입어서 네, 다음 주에도 또 네. 알밤처럼 꽉 찬 정보 준비해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향은 아나운서 감사합니다.